시니어 봄봄입니다. 시니어분들의 마음에 봄 기운이 스며드세요. 3억 원으로 과연 노후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절망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내가 모은 돈으로 과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런 걱정, 오늘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15년간 300명이 넘는 은퇴자들의 재정 관리를 도와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억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20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비밀만 알고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할 거예요.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자금 운용의 황금 법칙부터 매달 얼마씩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3억 원이 과연 얼마나 큰 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평균 생활비가 월 2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3억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120개월, 즉 10년밖에 못 쓰는 거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돈이 돈을 벌어주는 힘이죠. 3억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빼서 쓰기만 하면 당연히 10년도 못 버텨요. 하지만 이 돈을 똑똑하게 굴리면서 동시에 써나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3억 원을 연 4%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매년 1200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월로 치면 100만 원이죠. 그럼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월 100만 원씩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원금도 조금씩 사용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오래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에 은퇴하면서 3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엔 이걸로 어떻게 20년을 버티냐며 걱정하셨는데 지금 75세가 되신 지금도 여전히 2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오히려 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소비와 투자의 균형이었어요. 매월 필요한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되 나머지 자금은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한 거예요. 이런 전략을 통해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현저히 늦춘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3억 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3-3-1 법칙이에요. 첫 번째 3은 생활비 3년치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월 200만 원씩 쓴다면 7,200만 원 정도를 예적금이나 MMF 같은 안전한 곳에 둬야 해요. 왜 3년이나 되는 큰 돈을 묶어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투자한 돈이 일시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3년 동안은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고 버틸 수 있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 급할 때 손해를 보고 파는 거예요. 3년치 생활비만 확보해도 이런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3은 안전 투자에 3R, 즉 9천만 원 정도를 배분하는 거예요. 국채, 회사채, 배당주 같은 안정적이면서도 연 3에서 5%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에 넣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할 거예요. 세 번째 3은 성장 투자예요. 9천만 원을 주식, 리츠, 해외 투자 같은 곳에 넣어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물론 위험도 있지만 노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는 이런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이기는데 꼭 필요해요. 마지막 1은 비상금이에요. 3천만 원 정도를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두는 거죠. 갑작스런 의료비나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매월 얼마씩 어떻게 빼서 써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4% 룰이에요. 4% 룰이란 은퇴 자금의 4%를 첫 해에 빼서 쓰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조금씩 늘려가며 쓰는 방법이에요. 3억 원의 4%는 1200만 원, 즉 월 1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는 게 있어요. 노후에는 지출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직장 다닐 때 들던 비용들이 사라져요. 교통비, 외식비, 의류비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나 대출 이자 같은 큰 지출도 대부분 끝나죠.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은퇴 후 생활비가 현역 시절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져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에요. 평균적으로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4% 룰로 뽑아 쓰는 100만 원을 더하면 월 170에서 1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유연한 출금 전략이에요.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금 더 써도 되고 안 좋을 때는 조금 아껴 써야 해요. 예를 들어 투자 수익이 좋은 해에는 월 120만 원까지 써도 되고 손실이 난 해에는 80만 원으로 줄여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버킷 전략이라고도 해요. 단기 버킷에는 1에서 2년치 생활비를, 중기 버킷에는 3에서 7년치를, 장기 버킷에는 나머지를 넣어두고 순환시키면서 쓰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분들을 보면 20년이 지나도 자금이 바닥나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 시장의 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의료비 급증이에요. 노후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의료비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3억 원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의료비 전용으로 따로 빼두는 거예요. 이걸 고수익 적금이나 안전한 펀드에 넣어두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다행히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월 100만 원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20년 후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 대비하려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꼭 포함해야 해요. 부동산 투자 신탁, 물가 연동 채권, 원자재 펀드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자산들은 물가가 오를 때 함께 가치가 상승해서 구매력을 지켜줘요. 세 번째는 시장 대폭락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패닉에 빠져서 모든 걸 현금으로 바꿔버리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함을 유지해야 해요. 앞서 말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뒀기 때문에 급하게 투자금을 팔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때가 추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08년 위기 때 모든 걸 팔아버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지만 꾸준히 투자를 계속한 사람들은 몇 년 후 더 큰 수익을 얻었어요.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3억 원만으로도 충분히 20년을 버틸 수 있지만 추가 수입이 있다면 훨씬 여유로워져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파트타임 일자리예요. 완전히 손을 놓고 쉬는 것보다는 주 2-3일 정도 가벼운 일을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요즘은 시니어 전용 채용 플랫폼도 많이 생겼어요. 편의점, 마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급식실 같은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면 월 50에서 8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어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두 번째는 취미를 활용한 부업이에요.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반찬 가게나 도시락 사업을,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예품 판매를,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특히 요리, 원예, 수공예 같은 분야는 시니어분들이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부동산 활용이에요. 집이 너무 크다면 일부를 월세로 내놓거나 아예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차액을 투자에 활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지방에 작은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활동으로 건강도 지키고 용돈도 버는 정도가 딱 좋아요. 만약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나이 들어서야 절실해지는데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노후 준비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노후 자금을 관리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똑똑하게 세금을 줄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연금계좌 활용이에요.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걸 잘 조절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해에 몰아서 많이 빼면 세율이 높아지지만 나눠서 조금씩 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매년 연금소득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출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연 1,2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의료비 공제예요.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 보청기,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이런 영수증들을 잘 모아두시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기부금 공제예요. 여유가 있다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에요. 기부금의 15에서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주택 관련 공제예요.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자 비용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주택 개보수 비용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소득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투자를 해서 세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또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노후 자금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 관리예요. 건강하게 살면 의료비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거든요. 먼저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정기검진은 기본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해요. 헬스장에 돈을 쓰지 않아도 걷기, 등산, 수영 같은 활동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걷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각종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식단 관리도 중요해요.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해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나트륨과 당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의료보험도 잘 활용해야 해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잘 알아두시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또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민영보험도 가입해 두시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미리미리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큰 치료는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우울감이나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세요. 지금까지 3억 원으로 20년을 여유롭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막막해 보였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3-3-3-1 법칙으로 자금을 현명하게 배분하세요. 둘째, 4% 룰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셋째,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비상자금을 준비하세요. 넷째, 가능하다면 적당한 추가 수입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의료비도 줄이고 삶의 질도 높이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3억 원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어떤 분은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셨으면 좋겠어요.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실용적인 재정 관리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어요. 준비된 노후야말로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